네, 안녕하세요. 헬렌 북클럽 대표 헬렌입니다. 저희 워들리 와이즈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이미 가지고 계시기도 하고요. 이 책을 좀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그렇게 물어 알아서 여기까지 와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책은 어휘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리딩 책이기도 해요. 이 두 개가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있죠. 어휘하고 리딩은 상관관계가 90%예요. 그래서 사실 리딩을 잘한다는 말은 이미 알고 있는 어휘가 많다라는 말과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능은 사실은 리딩이잖아요. 그것도 non-fiction 리딩이죠. 그래서 수능을 잘 보려면은 사실은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가서 단어 외우고 있기에는 너무나 할 것들이 많잖아요. 네. 다른 과목들 할 것들도 많고 요즘에 입시가 저희 때랑은 달라서 그냥 수능만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거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좀 어휘는 미리 장착한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조금 시간이 있을 때 단어를 좀 잘 외워서 장기 기억을 해서 그게 나중에 수능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마음이고요.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어휘를 공부해야 되는지는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도 굉장히 많이 공부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장 예쁘게 좀 황금 비율로 최적화돼서 이제 짜여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워들리 와이즈인 건데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을지 꼭 저희 프로그램을 듣지 않으시더라도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 진짜 평생 기억이 되겠구나라고 참조하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제 저희 학생들이 이제 한 세션 끝나고 나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선생님, 단어를 도저히 안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네,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 아이들이 한번 공부를 하고 소중한 시간을 썼잖아요. 그런 것들이 끝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한 주에 하나의 레슨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나의 레슨을 한 번에 그냥 한 시간에 쫙 끝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공부보다는 끝까지 기억에 들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조금씩 공부하게 이렇게 쪼개놨어요. 네. 장기 기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하나는 한 번에 공부한 양 자체가 많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그리고 간격이거든요. 어떤 간격으로 공부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흐름을 만들어서 예쁘게 담은 것이 바로 이 수업인데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먼저 그 어휘에 대해서 강의를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이제 공유하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듣는 거예요. 사실 책에 단어 다 나와 있고 예문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만 봐도 무슨 뜻인지는 다 알 수 있는데 굳이 저희가 영상을 촬영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그게 우리가 여기 글로 있는 것과 또 소리로 듣는 것이 다르고요. 글과 소리를 함께 볼 때도 다르고 이런 것들 제가 사실은 좀 더 이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있어요. Dual Code Theory라고 해서 인풋 채널이 듣는 거하고 그 다음에 보는 거 같이 됐을 때 어떤 시너지를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론적인 바탕이 있는 가운데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일단은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람이라는 인격체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만약에 영상에 스크립트처럼 띄워서 쭉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보실 수 있게 드린다면은 이게 지금 별로 이만큼까지 안 와닿으실 거예요. 근데 저의 모습이 나와 있고 저의 목소리로 지금 전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들으시는 들으시는 이야기가 조금 더 생생하게 들리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를 들게 들려주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에는 앱으로 아이들이 이제 퀘스트 하고 그 안에서 거기서도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스펠링 모양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조작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이제 단어를 익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좀 단어가 어느 정도 다 익혀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월화 정도 반복을 한 거잖아요. 화요일 날 저희가 객관식 퀴즈만 딱 풀게 되어 있어요.
네, 뒤에 부분 중요한 주관식은 일단은 잠깐 놔두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책에서 이제 책 교재가 다 있으니까 책으로 다 푼 다음에 답을 저희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딱 입력 완료하는 순간에 점수가 딱 뜨겠죠. 그래서 댓글로 선생님 몇 개 중에 몇 개 맞았어요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조금 아이들한테 지루하지 않고 답을 저희가 이제 답도 얼마나 어디서 오답이 많이 생기는지 그 데이터를 가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통계를 또 통계 자료를 계속 쌓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조금 지루하지 않아요. 이게 조금씩 이렇게 그 사용하는 인풋과 아웃풋을 약간 변화를 주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수요일은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목요일이 이제 중요한 이제 서술형을 해야 되는 날인데, 텍스트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 책에.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어휘책이라고 볼 수 없고 어휘와 리딩을 합친 책이라고 보셔야 되는 건데, 답만 맞추면 굉장히 아까운 책이긴 해요. 자, 그런데 이 텍스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먼저 주는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약하기예요. 요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글이 있으면 문단 단락이 나눠져 있잖아요. 하나의 단락에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지문마다 이렇게 요약해야 되는 문장 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약을 할 때 키워드를 몇 개 이상 포함하고 그 요약을 쓰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한 번 더 단어 자극을 받을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어휘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그동안 많은 아이들 가르쳤고, 그 아이들이 다 좋은 고등학교 특목고로 가서 결국 좋은 대학에 다 가주었는데, 항상 그 훈련했던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언어 영역을 잘 봤어요. 그러니까 영어 말고요, 국어를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게 저랑 이렇게 훈련됐던 부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약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글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모든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속도로 읽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힘줘서 읽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빠르게 읽고, 중요한 부분 다시 힘줘서 읽고, 얘가 나온 부분 빠르게 읽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강약 이렇게 하는 것들을 너네가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애들 그렇게 못 읽어요. 무의식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훈련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어차피 요약을 하면 한 번 더 다시 읽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그래서 강약 하면서 이제 강한 것들을 정리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리딩 스킬이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 이 과제를 교재 외에 더한 거고요. 그리고서 가장 중요한 이제 서술형을 저희 아이들이 답안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 이제 전자적으로 수업을 하니까요. 입력을 다 하게 되면은 요것을 선생님들이 1대1로 지도하듯이, 왜냐면 사실 이제 리튼으로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선생님이 동시간이 아니고 다 끝난 상태에서, 제출이 완료된 상태에서 하나하나 보시잖아요. 이거는 이 피드백은 무조건 1대1인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교실 환경에서 그룹으로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과정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과제를 라인 바이 라인 보시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학생이 여러 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과제 점검은 따로 하나하나씩 다 봐가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 생각한 부분은 뭐였는지, 어떤 부분은 잘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이 워들리 와이즈 공부를 완성해주는 굉장히 좋은 이제 그런 과정이고요. 자, 금요일에는 저희가 사실 이제 금요일에는 이라고는 했지만, 처음에 금요일에 다 이렇게 릴리즈를 했더니 과제를 아직 그 전날 과제를 아직 안 끝냈는데 또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에 릴리즈는 안 해드리고, 네, 목요일 과제가 다 끝난 친구들에게만 이제 해설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 대한 해설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되는 지문이고, 여기서는 글의 구조가 어땠는, 어떤 글들은 시간의 순서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글이 있고 어떤 글들은 대조를 하면서 나오는 글들이 있고 글마다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왜 이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리딩 스킬을 좀 자기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선생님의 생각을 보면서 선생님 사고를 좀 카피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마지막 영상을 올려드리거든요.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일단 단어는 잊어버리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수요일. 제가 수요일에 하는 것을 아까 비워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공부가 다 끝났잖아요. 월화, 목금에서 공부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딜레이 퀴즈를 보게 돼요. 네, 기억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일부러 기다렸다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도 한 번 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은 수요일에는 전주에 배웠던 것과 전전주에 배웠던 것들을 계속 리뷰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기억하라고 느리게 시험을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한 5과 정도를 시험을 봤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오답이 많은 것만 저희들이 골라내요. 그렇게 해서 5개 과를 한꺼번에 이제 정리해서 보는 중간 시험이 있는데 그때 틀렸던 문제 위주로 많이 이제 점검하게 또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10과 이제 저희는 10과가 한 세션이고 그러니까 앞부분 끝나면 또 그 다음 10과 뒤에 10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번의 세션으로 책을 다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10개 세트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또 한 번의 마스터 테스트를 봐서 정말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외워져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다 거의 다 맞거나 하나 두 개 틀려요. 예. 그래서 전체 10과에서 배운 내용들에 정말 빠져나가는 것들이 하나도 없도록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뭐 하면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어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지문을 읽어내러 가시는 그 선생님의 그 리딩 스킬을 아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서 아이들의 읽기가 속도가 빨라지고 읽는 방식이 굉장히 정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많은 성장을 하고 무엇보다 좀 미래의 시간을 당겨서 지금 알차게 쓸 수 있도록 굉장히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